육중한 강철 이빨이 머리 위를 덮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되었다. 굉음도 빗소리도 최 이장의 비릿한 웃음소리도 진흙더미 속에 파묻혔다. 지수는 본능적으로 백구의 머리를 가슴에 품고 몸을 웅크렸다. 차가운 금속이 등을 스치는 섬뜩한 감각과 함께 집안이 무너져 내렸다. 폭우로 약해져 있던 구덩이 가장자리가 굴착기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한 것이었다. 그녀와 백구는 흙더미와 함께 아래쪽 배수로를 향해 처박혔다. 쏟아지는 토사가 순식간에 그들의 위를 덮었다. 입과 코로 질척한 진흙이 밀려들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오직 서로의 심장 박동뿐이었다. 백군의 거친 숨결이 지수의 턱 밑에서 파들거렸다. 지수는 의식이 흐릿해지는 와중에도 백구를 아는 발에 힘을 풀지 않았다. 지상에서는 굴착기 기사가 당황한 듯 레버를 조작했다. 육중한 기계음이 웅웅거렸다. 이장님, 땅이 꺼졌는데요? 굴착기 기사가 창문을 열고 소리쳤다. 최 이장은 우비를 여미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다. 그냥 밀어버려. 어차피 묻으려고 했던 거 아니야? 더 깊게 박히면 좋지 뭐. 아니, 배수로 쪽이 터진 것 같은데 확인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이 날씨에 거길 기어 내려가겠다고? 그냥 흙으로 덮어. 쥐새끼 2마리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최 이장의 명령에 기사는 다시 레버를 당겼다. 엄청난 양의 흙이 구덩이 위로 쏟아져 내렸다. 배수로 입구에 걸쳐져 있던 지수의 다리 위로 흙더미가 쌓였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압박감이 느껴졌지만 지수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이미 폐 속에 흙이 가득 차 있었다. 죽음이 코앞에 있었다. 의식이 전멸등처럼 깜빡였다. 그때였다. 백구가 어둠 속에서 미친 듯이 발버둥치기 시작했다. 녀석은 앞발로 지수의 얼굴을 덮은 흙을 필사적으로 파헤쳤다. 날카로운 발톱이 지수의 볼을 긁었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지수의 정신을 깨웠다. 쿨럭! 지수가 막힌 숨을 토해냈다. 입안 가득 고여있던 진흙이 튀어나왔다. 좁은 배수로 틈새로 미미한 공기가 스며들었다. 백구는 멈추지 않고 지수의 상반신에 짓누르는 흙을 파냈다. 발톱이 깨지고 피가 맺혔지만 녀석의 동작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살아야 한다. 살아서 놈들의 목덜미를 물어뜯어야 한다. 백구의 붉게 충혈된 눈이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났다. 위쪽에서 엔진 소리가 멀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놈들은 작업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철수하려는 모양이었다. 다 덮었냐? 네, 아주 평평하게 다져놨습니다. 귀신도 못 나올 겁니다. 가자, 강 사장은 뒤처리 확인하고 오라고 해. 트럭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엔진 소리가 하나둘 멀어졌다. 지수는 떨리는 손을 뻗어 백구의 젖은 털을 움켜쥐었다. 살아있었다. 지옥의 문턱에서 이 짐승이 그녀를 끄집어낸 것이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다. 배수로 끝자락 무너진 흙더미 사이로 흙투성이가 된 손 하나가 불쑥 튀어나왔다. 지수였다. 그녀는 손톱이 다 뒤집어진 손으로 진흙바닥을 움켜쥐고 기어나왔다. 온몸이 으깨진 듯 욱신거렸지만 고통을 느낄 켜를조차 없었다. 뒤이어 백구가 절뚝거리며 흙더미를 뚫고 나왔다. 하얗던 털은 검은 진흙과 붉은 피로 뒤범벅되어 원래의 색을 알아볼 수 없었다. 지수는 빗물에 얼굴을 씻어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가방도 장부도 할머니의 유품도 모두 최 이장의 손에 넘어갔다. 남은 것은 망가진 육신과 도끼뿐이었다. 백구야, 괜찮니? 지수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갈라져 있었다. 백구는 대답 대신 지수의 상처투성이 손등을 핥았다. 녀석의 왼쪽 뒷다리는 굴착기 파편에 맞았는지 바닥에 닿지 못하고 허공에 들려 있었다. 그때 공사장 입구 쪽에 남아있던 검은 승용차 한 대의 라이트가 꺼졌다. 아직 한 놈이 남아있었다. 강 사장이었다. 그는 다른 일당들을 먼저 보내고 현장을 다시 확인하려는 듯 차에서 내렸다. 한 손에는 손전등을, 다른 한 손에는 엽총처럼 보이는 긴 물건을 들고 있었다. 젠장. 지수가 낮게 욕설을 뱉었다.
숨을 곳이 마땅치 않았다. 배수로는 이미 무너져 내렸고 주변은 허허벌판이나 다름없는 공사장이었다. 강 사장의 손전등 불빛이 부채꼴 모양으로 어둠을 가르며 다가왔다. 이상한데 흙이 왜 이렇게 무너져 있어? 강 사장의 걸걸한 혼잣말이 빗소리를 타고 들려왔다. 그는 짐승 같은 감각을 지닌 자였다. 단순한 매립 작업으로 인한 붕괴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이었다. 불빛이 지수와 백구가 숨어있는 바위 뒤쪽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백구가 이빨을 드러내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지수는 급히 백구의 입을 틀어막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지금 들키면 끝이다. 무기도 없는 상태에서 엽총을 든 살인마를 상대할 수는 없었다. 강 사장의 구두발 소리가 진흙을 밟으며 점점 가까워졌다. 불빛이 바위 위를 스치고 지나갔다. 지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거기 누구냐? 강 사장이 소리쳤다. 그는 확신에 차 있었다. 누군가 살아있다는 것을. 찰칵 하고 놀이쇠가 당겨지는 소리가 들렸다. 사냥을 준비하는 소리였다. 지수는 주변을 더듬어 손에 잡히는 것을 찾았다. 날카로운 돌멩이 하나가 손에 들어왔다. 이것으로 저 거구를 쓰러뜨릴 수 있을까? 불가능했다. 하지만 앉아서 죽을 수는 없었다. 강 사장이 바위 뒤로 돌아오려는 찰나 백구가 지수의 품을 빠져나가 반대편 덤불로 돌을 걷어차며 뛰었다. 구두둑. 돌 구르는 소리에 강 사장이 즉시 몸을 돌려 총구를 겨눴다. 저기다! 총성이 밤하늘을 찢었다. 덤불이 흔들렸다. 강 사장은 확인 사살을 위해 그쪽으로 달려갔다. 백구가 자신을 미끼로 던진 것이었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며 반대편 숲으로 기어갔다. 백구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었다. 숲은 칠흑 같은 어둠의 미로였다. 가시덤불이 지수의 찢어진 옷 사이로 파고들어 살점을 긁어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뒤쪽에서 강 사장의 고함 소리와 간헐적인 총성이 들려왔다. 백구가 놈을 유인하며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지수는 산 중턱에 위치한 폐광 입구까지 기어올랐다. 예전에 할머니가 절대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곳이었다. 갱도가 무너질 위험이 있어 폐쇄된 지 오래된 곳이었지만 지금은 유일한 은신처였다. 썩은 나무 기둥 사이로 몸을 구겨넣자 역한 곰팡이 냄새와 냉기가 밀려왔다. 지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감싸 안았다. 공포와 추위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졌다. 백구야, 제발 살아만 있어줘. 지수는 어둠 속을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빗소리와는 다른 누군가가 나뭇잎을 밟는 소리였다. 지수는 숨을 멈추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녹슨 쇠막대기를 집어들었다. 그림자 하나가 폐광 입구에 나타났다. 절뚝거리는 다리, 축 처진 꼬리. 백구였다. 녀석은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지수를 찾아온 것이었다. 백구야! 지수가 달려가 백구를 끌어안았다. 백구의 옆구리에는 산탄 파편이 스쳤는지 긴 생채기가 나 있었다.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백구는 쉴 생각이 없어 보였다. 녀석은 지수의 옷자락을 물고 갱도 안쪽을 향해 끌었다.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신호였다. 놈이 오고 있어? 냄새를 맡은 거야? 지수의 물음에 백구가 짧게 짖었다. 긍정이었다. 강 사장은 포기를 모르는 사냥개 같았다. 핏자국을 따라 여기까지 추적해온 것이었다. 그때 폐광 입구 밖에서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소름 끼치도록 경쾌한 휘파람 소리였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강 사장의 목소리가 동굴벽을 타고 울렸다. 손전등 불빛이 갱교 안으로 쑥 들어왔다. 불빛 속에 춤추는 먼지들이 마치 유령처럼 보였다. 여기 숨으면 모를 줄 알아. 핏자국이 아주 친절하게 길 안내를 하던데. 강 사장이 천천히 발을 들여놓았다. 그의 등 뒤로 번개가 내리꽂히며 거대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그는 엽총을 어깨에 걸치고 허리춤에서 사시미 칼을 꺼내들었다. 총알이 아깝네. 이 좁은 데서는 칼이 제격이지.
지수는 뒷걸음질 치다 막다른 벽에 부딪혔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백구가 지수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다친 다리를 후들거리면서도 녀석은 이빨을 드러내고 목청이 터져라 짖었다. 그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죽음을 각오한 전사의 포효였다. 강 사장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칼끝으로 백구를 겨눴다. 그래, 너부터 포를 떠주마. 가죽은 벗겨서 이장님 사무실에 깔아드리면 딱 좋겠어. 놈이 한 발짝 더 다가왔다. 지수는 쇠막대기를 고쳐잡았다. 공포가 극에 달하자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의 눈이 갱도 천장을 향했다. 썩어가는 지지대 하나가 위태롭게 버티고 있었다. 지수는 백구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백구야, 준비해. 놈이 칼을 휘두르려 도약하는 순간 지수는 있는 힘을 다해 쇠막대기를 놈이 아닌 썩은 지지대를 향해 던졌다. 우지끈! 나무 부러지는 소리가 갱도를 뒤흔들었다. 천장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강 사장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돌무더기와 흙먼지가 그들 모두를 덮치려는 찰나 백구가 강 사장의 목덜미를 향해 최후의 도약을 감행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지옥에서 다시 시작될 사냥의 서막이었다. 낡은 갱도의 천장이 비명을 지르며 내려앉았다. 썩은 목재들이 부러지는 소리는 뇌를 뒤흔드는 파열음이 되어 좁은 공간을 가득 메웠다. 강 사장은 본능적으로 팔을 들어 머리를 감쌌지만 쏟아지는 토사와 바위들이 그의 육중한 몸을 덮쳤다. 그 찰나의 혼란 속에서도 백구는 멈추지 않았다. 녀석은 무너져 내리는 돌무더기를 피하는 대신 강 사장의 허벅지를 향해 이빨을 박아넣었다. 으악! 이 개새끼가! 강 사장의 처절한 비명이 동굴안을 울렸다. 그는 쥐고 있던 사시미 칼을 휘둘렀지만 균형을 잃고 넘어지며 칼은 어둠 속으로 튕겨나갔다. 거대한 바위 하나가 강 사장의 총알이를 짓눌렀다.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들렸지만 곧이어 쏟아진 흙더미 소리에 묻혔다. 지수는 자욱한 흙먼지 속에서 기침을 토해내며 백구를 불렀다. 백구야! 이리 와! 빨리! 백구는 강 사장의 살점을 물어뜯던 입을 떼고 지수 쪽으로 몸을 돌렸다. 입가에 묻은 피가 녀석의 하얀 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갱도 입구는 이미 무너진 돌들로 막혀버린 상태였다. 어둠이 그들을 완전히 집어삼켰다. 유일한 희망은 안쪽으로 이어지는 좁은 환기구뿐이었다. 지수는 손전등을 잃어버린 채 벽을 더듬으며 기어갔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암석의 감촉만이 길잡이였다. 뒤쪽에서는 여전히 강 사장의 저주 섞인 고함이 들려왔다. 내가 나가면 니들 다 죽여버릴 거야. 가죽을 벗겨서 씹어먹을 거라고. 그의 목소리는 흙더미에 묻혀 점점 웅얼거리는 소리로 변해갔다. 지수는 백구의 목줄을 잡고 필사적으로 좁은 개구멍을 향해 몸을 밀어넣었다. 폐쇄공포증이 목을 졸라왔지만 여기서 멈추면 죽음뿐이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지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백구가 앞장서서 흙을 파헤치며 길을 텄다. 녀석의 발톱이 바위에 긁혀 피가 났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다. 좁은 통로를 기어가는 동안 날카로운 돌조각들이 지수의 무릎과 팔꿈치를 난도질했다. 얼마나 기어갔을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한 잿빛 줄기가 보였다. 지표면으로 통하는 환기구의 틈새였다. 지수는 마지막 힘을 짜내 바위를 밀어냈다. 차가운 새벽 공기와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다. 지수는 덤불 사이로 몸을 빼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진흙투성이가 된 백구를 끌어올렸다. 두 생명은 빗물 섞인 진흙바닥에 널브러졌다. 살아나왔다는 안도감보다는 지독한 살기가 지수의 눈동자에 서렸다. 그녀는 아래쪽 폐광 입구를 내려다보았다. 무너진 입구는 고요했다. 강 사장은 그 안에 갇혔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당분간은 쫓아오지 못할 것이었다. 가자. 아직 안 끝났어. 지수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도망자의 것이 아니었다. 동이 터오고 있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낯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빗줄기는 가늘어졌지만 안개는 더욱 짙어져 마을 전체를 거대한 무덤처럼 감싸고 있었다. 지수와 백구는 마을 외곽에 있는 낡은 방앗간 창고로 숨어들었다. 쥐들이 찍찍거리며 도망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지금 그들에게는 호텔 스위트룸보다 더 안전한 요새였다. 지수는 구석에 쌓인 쌀포대 위에 주저앉아 자신의 몸을 살폈다.
옷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온몸은 피멍과 상처투성이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쓰라린 것은 상실감이었다. 할머니의 장부, 깨진 안경, 모든 증거가 최 이장의 손에 들어갔다. 이제 법으로 그들을 심판할 방법은 사라졌다. 백구가 절뚝거리며 지수의 옆으로 다가와 엎드렸다. 녀석의 옆구리 상처는 빗물에 불어 처참해 보였다. 지수는 찢어진 옷자락을 묶어 백구의 상처를 지혈했다. 미안해. 나 때문에 이렇게 다치고. 백구는 지수의 손을 핥으며 낮은 소리를 냈다. 마치 자신은 괜찮으니 울지 말라는 듯했다. 지수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차갑게 식은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울지 않아. 이제 눈물 따위는 사치야. 그때였다. 창고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지수는 숨을 죽이고 나무 틈새로 밖을 내다보았다. 최 이장의 트럭과 경찰차 한 대가 방앗관 앞도로를 지나가고 있었다. 운전석에는 김순경이, 조수석에는 최 이장이 타고 있었다. 김순경, 확실히 처리된 거 맞지? 강 사장 그럼 연락이 안 돼. 아이고, 형님도 참. 강 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 처리하고 어디 가서 술이나 퍼마시고 있겠죠. 그년이랑 개새끼는 진작에 흙더미 아래 깔렸을 텐데 뭘 걱정하십니까? 그래도 찜찜해. 장부는 내가 챙겼지만 혹시라도 그년이 딴소리하고 다녔으면 골치 아파. 오늘 중으로 실종 신고 처리하고 며칠 뒤에 수색하는 척하다가 종결합시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개발업체 쪽에서 오늘 도장 찍자고 하던데요. 할머니 인감만 있으면 된다면서요. 사무실 금고에 잘 모셔뒀지. 그게 내 노후 자금이고 생명줄이야. 그 도장만 찍으면 이 지긋지긋한 촌구석도 끝이다. 차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지수의 손이 낡은 나무벽을 꽉 움켜쥐었다. 손톱이 부러질 듯 파고들었다. 사무실, 금고. 지수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놈들은 지수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가장 방심하고 있는 지금이 유일한 기회였다. 장부는 뺏겼지만 놈들이 위조하려는 인감도장과 계약서 원본을 확보한다면 판을 뒤집을 수 있었다. 아니, 적어도 놈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게 두지는 않을 것이다. 백구야, 일어날 수 있겠니? 지수가 묻자 백구는 기다렸다는 듯 벌떡 일어났다. 비록 다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녀석도 알고 있었다. 사냥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놈들의 심장부로 갈 거야. 최 이장의 사무실로. 지수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녹슨 낫을 집어들었다. 날은 무디고 이가 빠져 있었지만 놈들의 탐욕을 끊어내기에는 충분해 보였다. 그녀는 낫을 겉옷 안주머니에 숨기고 창고 문을 열었다. 차가운 새벽바람이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일요일 아침에 마을 회관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비바람이 휩쓸고 간 마당에는 떨어진 나뭇가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국기 개양대의 줄이 바람에 부딪혀 딱딱거리는 소리만 낼 뿐이었다. 최 이장의 집무실은 마을 회관 2층에 있었다. 지수는 백구를 회관 뒤편 보일러실 입구에 숨겼다. 여기서 기다려. 망을 보는 거야. 누가 오면 짖어서 알려줘. 알겠지? 백구는 지수의 눈을 깊이 바라보다가 짧게 꼬리를 흔들며 자세를 낮췄다. 지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가스배관을 타고 2층 창문으로 기어올랐다. 10년 전 열쇠를 잃어버렸을 때 할머니 몰래 집 담장을 넘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의 철없던 소녀는 이제 복수기가 되어 배관을 잡고 있었다. 창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놈들은 자신들의 왕국에서 도둑이 들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지수는 소리 없이 창문을 넘어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퀴퀴한 담배 냄새와 싸구려 방향제 냄새가 섞인 역겨운 공기가 코를 찔렀다. 사무실은 난장판이었다. 책상 위에는 개발 계획도와 먹다 남은 술병들이 널려 있었고 벽에는 마을 지도가 붉은색 펜으로 난도질당해 있었다. 지수의 시선이 책상 뒤편에 있는 낡은 철제 금고로 향했다. 저기다. 지수는 금고 앞으로 다가갔다. 다이얼식 금고였다. 비밀번호를 알 턱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최 이장의 습관을 알고 있었다. 그는 건망증이 심했고 중요한 것은 항상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적어두곤 했다. 지수는 책상 유리를 들추고 달력을 뒤졌지만 번호는 보이지 않았다. 그때 책상 한 구석에 놓인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최 이장이 군수와 악수하며 찍은 사진이었다. 지수는 액자를 뒤집었다.
뒷면에 작은 글씨로 숫자 4자리가 적혀 있었다. 0415. 최 이장의 생일이었다. 지수는 헛웃음을 삼키며 다이얼을 돌렸다. 드르륵 틱, 드르륵 틱. 마지막 숫자를 맞추고 손잡이를 돌리자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열렸다. 지수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금고 안에는 현금, 뭉치와 함께 붉은색 비단 보자기에 쌓인 도장, 그리고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열었다. 토지 매매 계약서였다. 매도인 란에는 할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붉은 인주가 선명한 도장이 찍혀 있었다. 나쁜 새끼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이미. 날짜는 할머니가 사망하기 일주일 전이었다. 놈들은 할머니를 죽이고 도장을 훔친 게 아니라 도장을 위조해 계약서를 꾸민 뒤 입막음을 위해 할머니를 살해한 것이었다. 분노로 눈앞이 붉게 물들었다. 지수는 서류와 도장을 챙겨 품에 넣었다. 그때였다. 밖에서 백구의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급한 경고 신호였다. 지수는 황급히 금고문을 닫고 창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하지만 늦었다. 복도에서 무거운 발소리와 함께 남자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서류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니까요. 개발사 이사가 깐깐한 양반이라 토지대장이랑 대조해봐야 해. 최 이장의 목소리였다. 형님도 참 어제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빨리 가서 해장국이나 한 그릇 하시죠. 김순경의 목소리가 뒤따랐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D. 지수는 창문으로 뛰어내리기에는 너무 늦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책상 밑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숨조차 쉴 수 없는 긴장이 온몸을 마비시켰다. 문이 열리고 두 남자가 들어왔다. 구두굽 소리가 지수의 귓가 바로 옆에서 울리는 듯했다. 창문이 왜 열려 있어? 비 다들이치게. 최 이장이 투덜거리며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지수는 입을 틀어막았다. 최 이장의 다리가 책상 틈새로 보였다. 그가 창문을 닫으려는 순간 아래쪽을 내려다보았다. 저거 그 개새끼 아냐? 최 이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뭐라고요? 어디요? 김순경이 창가로 달려들었다. 저기 보일러실 쪽에 흰둥이 놈. 저 새끼가 왜 저기 있어? 분명 죽었다고 했는데. 진짜? 네? 야, 저놈이 살아있으면 그 여자도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의 대화에 살기가 감돌았다. 최 이장이 급히 몸을 돌려 금고 쪽으로 다가왔다. 확인해봐. 금고부터 확인해. 지수는 눈을 칠끈 감았다. 품속에 있는 낫의 손잡이를 꽉 쥐었다. 최 이장이 금고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바로 지수가 숨어있는 책상 옆이었다. 드르. 금고문이 열렸다. 형님, 여기 흙이 묻어있는데요? 김순경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수의 신발에서 떨어진 진흙 조각이 금고 앞에 떨어져 있었다. 정적이 흘렀다. 숨막히는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최 이장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책상 밑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지수의 눈과 최 이장의 눈이 마주쳤다. 놈의 입가가 비릿하게 일그러졌다. 여기 있었구나, 쥐새끼. 그의 손이 지수의 머리채를 향해 뻗어왔다. 지수는 비명 대신 낫을 휘둘렀다. 죽어! 녹슨 낫의 날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였다. 지수의 손을 떠난 흉기는 최 이장의 얼굴을 향해 반원을 그렸다. 최 이장이 본능적으로 고개를 뒤로 젖혔지만 날카로운 쇠붙이가 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까지는 막지 못했다. 붉은 선이 그의 얼굴에 그어지더니 이내 살가죽이 벌어지며 검붉은 피가 솟구쳤다. 이 미친년이! 최 이장이 비명과 함께 뒤로 나자빠졌다. 지수는 그 틈을 타 책상 아래서 빠져나오려 했지만 김순경의 반응이 더 빨랐다. 그는 경찰 특유의 제압술로 지수의 손목을 걷어찼다. 손에 쥐고 있던 낫이 허공을 날아 구석에 처박혔다. 김순경은 그대로 지수의 어깨를 짓누르며 바닥으로 내리꽂았다. 숨이 턱 막히는 고통과 함께 지수의 입에서 단말마가 터져나왔다. 놔! 이거 놓으란 말이야! 가만히 있어? 공무집행 방해 살인미수까지 아주 갈 때까지 갔구나!
김순경이 허리춤에서 수갑을 꺼내려던 찰나였다. 열린 문틈으로 하얀 털뭉치가 포탄처럼 날아들었다. 백구였다. 녀석은 망설임 없이 김순경의 팔뚝을 물어뜯었다. 두꺼운 점퍼 위였지만 녀석의 악력은 뼈를 부러뜨릴 기세였다. 아, 이 개새끼가! 김순경이 지수를 놓고 백구를 떼어내려 발버둥 쳤다. 백구는 김순경의 팔에 매달린 채 몸을 비틀며 그를 책상 모서리로 몰아붙였다. 책상 위에 있던 서류들이 바닥으로 쏟아지며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지수는 바닥을 기어 흩어진 서류 뭉치 속에서 붉은 인주가 찍힌 계약서와 할머니의 도장을 낚아챘다. 얼굴을 감싸 쥐고 있던 최 이장이 핏발선 눈으로 지수를 노려보았다. 그의 손에는 어느새 묵직한 유리 잿더리가 들려 있었다. 그거 내놓지 못해! 내놓으라고! 최 이장이 잿더리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지수는 몸을 웅크려 피했지만 잿더리가 어깨를 강타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지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백구가 김순경의 얼굴을 향해 지저대며 위협하고 있는 사이 지수는 열려있던 창문으로 몸을 던졌다. 2층이었지만 아래에는 화단이 있어 죽지는 않을 높이였다. 백구야, 뛰어! 지수의 외침에 백구가 김순경을 놔주고 창틀을 밟고 도약했다. 지수가 화단의 흙바닥에 구르며 충격을 줄이는 동안 백구 역시 유연하게 착지했다. 위층 창문에서 김순경이 권총을 꺼내 겨누는 모습이 보였다. 쏘지 마! 총소리 나면 시끄러워져! 잡아서 찢어 죽여! 최 이장의 악에 바친 고함이 들려왔다. 지수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마을회관 담벼락을 향해 달렸다. 백구가 그녀의 뒤를 따르며 혹시 모를 추격에 대비해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빗물에 젖은 운동화가 진흙바닥에서 미끄러졌지만 지수는 멈출 수 없었다. 품속에 있는 이 종이 한 장이 그녀와 백구의 목숨줄이었다. 골목길로 접어들자 마을 스피커에서 찢어지는 듯한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최 이장이 비상연락망을 가동한 것이었다. 주민 여러분, 지금 마을에 미친 개와 도둑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발견 즉시 이장에게 신고해 주십시오. 놈들은 흉기를 들고 있습니다. 방송은 지수를 흉악범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이제 이 마을 전체가 거대한 감옥이자 사냥터였다. 지수는 백구와 함께 좁은 담벼락 사이로 몸을 숨겼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마을은 거대한 미로 같았다. 지수와 백구는 마을 외곽으로 빠지는 농로를 따라 숨을 죽이며 이동했다. 품에 안은 서리봉투가 땀과 빗물에 젖지 않도록 지수는 겉옷을 단단히 여몄다. 백구의 하얀 털은 흙탕물로 검게 변해 있었고 입가에는 아까 김순경을 물었을 때 묻은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지수는 폐가 뒤편에 쪼그리고 앉아 거친 숨을 골랐다. 읍내로 나가는 버스 정류장은 이미 놈들이 지키고 있을 것이 뻔했다. 남은 방법은 산을 넘어 옆마을로 가거나 강을 건너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강 사장의 트럭이 마을 곳곳을 누비고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하지? 백구야, 우리 이제 어디로 가? 지수의 물음에 백구는 코를 벌름거리며 허공의 냄새를 맡았다. 녀석의 귀가 서쪽을 향해 쫑긋거렸다. 그쪽은 마을의 젖줄인 저수지댐으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막다른 길이었지만 댐 아래 수로를 통하면 읍내 외곽으로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기억이 났다. 그래, 수로, 거기로 가자. 지수가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골목 어귀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쏟아졌다. 강 사장의 검은색 렉스턴이었다. 차는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엔진을 울리며 속도를 높였다. 찾았다! 저기다! 차창 밖으로 쇠파이프를 든 사내가 소리쳤다. 지수는 백구의 목줄을 잡고 뛰기 시작했다. 진흙탕이 발목을 잡았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타이어 마찰음이 공포를 동력으로 바꿨다. 논두렁을 가로질러 저수지 뚝방길로 올라섰다. 안개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지만 발밑에서 들려오는 물소리가 그들이 벼랑 끝에 몰렸음을 알려주었다. 지수는 뚝방길을 따라 죽을 힘을 다해 달렸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도 차량의 불빛이 다가오고 있었다. 최 이장의 트럭이었다. 앞뒤가 모두 막혔다. 왼쪽은 깎아지른 듯한 비탈이었고 오른쪽은 시커먼 물이 넘실대는 저수지였다. 차량 두 대가 지수와 백구를 가운데 두고 멈춰섰다. 강 사장과 김 실장 그리고 붕대를 얼굴에 감은 최 이장이 차에서 내렸다. 들의 손에는 강목과 야구방망이 그리고 엽총 한 자루가 들려 있었다. 독한 년, 기어이 내 얼굴에 칼질을 해. 최 이장이 엽총을 지수에게 겨누며 걸어왔다. 그의 눈은 이성을 잃은 짐승의 그것보다 더 탁하고 잔혹했다. 백구가 지수의 앞을 가로막고 이빨을 드러내며 맹렬하게 짖었다. 녀석의 목털이 곤두서고 온몸의 근육이 터질 듯이 팽창했다.
하지만 상대는 총을 들고 있었다. 서류 내놔. 그러면 개새끼만 죽이고 너는 살려주마. 거짓말. 날 살려둘 생각 없잖아. 지수는 뒷걸음질 치며 뚝방 난간에 등을 기대었다. 차가운 쇠기둥의 감축이 등을 찔렀다. 아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의 심연이었다. 눈치가 빠르군. 그래, 같이 가라. 저승길 외롭지 않게. 최 이장이 총에 노리쇠를 당겼다. 철컥. 금소금이 안개 낀 저수지에 울려 퍼졌다. 강 사장과 김 실장이 킬칠걸며 포위망을 좁혀왔다. 백구야, 미안해. 지수는 백구를 끌어안았다. 녀석의 심장이 지수의 가슴에 맞다 쿵쿵 뛰고 있었다. 백구는 지수의 품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최 이장을 노려보며 마지막 도약을 준비하듯 뒷다리에 힘을 주었다. 최 이장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다. 잘 가라. 그 순간 지수는 백구의 목을 놓고 난간 위로 올라섰다. 놈들이 쏘기 전에 스스로 선택하겠다는 듯 그녀는 서류 봉투를 품에 안고 시커먼 허공을 향해 몸을 던졌다. 안 돼, 서류. 최 이장의 비명과 함께 총구가 불을 뿜었다. 백구 역시 지수의 뒤를 따라 망설임 없이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차가운 수면이 그들을 집어삼키기 직전 세상은 굉음과 함께 암흑으로 변했다. 풍덩. 무거운 물소리가 정적을 삼켰고 물 위로 떠오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안개만이 그들의 흔적을 빠르게 지워가고 있었다. 검은 물이 입과 코를 틀어막으며 폐부로 들이닥쳤다. 차가운 저수지의 수압이 고막을 짓누르는 고통 속에서 지수는 허우적거렸다. 수면 위에서 쏘아지는 서치라이트 불빛이 물속을 희뿌옇게 갈랐지만 시야는 곧 흙탕물로 뒤덮였다. 품에 안은 서류 봉투가 납덩이처럼 무거웠지만 지수는 그것을 놓을 수 없었다. 숨이 한계에 다다르고 의식이 전멸하려던 순간 무언가가 지수의 옷깃을 강하게 잡아당겼다. 백구였다. 녀석은 네 발로 필사적으로 물살을 헤치며 지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었다. 지수는 본능적으로 녀석의 목덜미를 부여잡았다. 두 생명체는 서로에게 의지한 채 저수지 가장자리의 갈대숲을 향해 떠내려갔다.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자마자 폐가 찢어질 듯한 기침이 터져나왔다. 지수는 입을 틀어막아 소리를 죽이며 둑방 위를 올려다보았다. 안개 낀 둑방 위에서 놈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시체가 안 떠오릅니다. 바닥에 박힌 것 같습니다. 김 실장의 건조한 보고가 빗소리를 타고 내려왔다. 무슨 소리야? 바닥을 긁어서라도 찾아내. 그 서류 젖어서 못 쓰게 되어도 상관없으니까 도장이랑 지장 찍힌 원본만 가져오란 말이야. 최 이장의 목소리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엽총을 허공에 대고 위협하듯 흔들었다. 이 넓은 저수지를 다 뒤질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물에 빠졌으면 살기 힘듭니다. 숨은 쪽으로 시체가 흘러갈 테니 그쪽을 지키는 게 낫습니다. 그럼 당장 애들 풀어서 숨은 막아. 그리고 김순경, 자네는 도로 통제해. 쥐새끼 한 마리도 이 망을 못 빠져나간다. 지수는 갈대숲 사이 진흙바닥에 몸을 숨긴 채 덜덜 떨었다. 저체온증이 시작되었는지 이가 딱딱 부딪혔다. 백구 역시 온몸이 젖어 볼품없이 작아져 있었지만 녀석의 체온만이 유일한 온기였다. 백구는 지수의 얼어붙은 뺨을 거친 혀로 핥으며 낮은 소리로 끙끙거렸다. 마치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래, 여기서 죽으면 개죽음이야. 나가야 해. 지수는 품속을 확인했다. 방수 처리가 돼. 비닐 파일 안에 붉은 도장이 찍힌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할머니의 땅을 헐값에 매각한다는 가짜 계약서, 그리고 그 아래 선명하게 찍힌 최 이장의 징. 이것만 있으면 놈을 법정에 세울 수 있었다. 지수는 백구의 목을 끌어안고 귓가에 속삭였다. 백구야, 숨은 쪽은 막혔대. 산으로 가야 해. 네가 길을 찾아줄 수 있지? 백구가 알아들었다는 듯 꼬리를 살짝 흔들고는 앞장섰다. 녀석은 갈대숲을 헤치며 소리 없이 움직였다. 젖은 진흙이 발목을 잡았지만 지수는 이를 악물고 녀석의 뒤를 따랐다. 뚝방 위에서는 여전히 서치라이트가 수면을 훑고 있었고 놈들의 그림자가 저승사자처럼 어른거렸다. 지수는 마을 뒷산으로 이어지는 배수로를 발견했다. 악취가 진동하고 쥐들이 들끓는 좁은 관이었지만 지금은 그곳이 유일한 탈출구였다. 백구가 먼저 어둠 속으로 머리를 밀어넣었고 지수는 망설임 없이 그 뒤를 따라 기어들어갔다.
등 뒤에서 최 이장의 고함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다. 찾아내! 살점이든 뼈든 다 씹어 먹어서라도 찾아내란 말이야! 배수로의 끝은 마을 외곽에 버려진 축사와 연결되어 있었다. 지수는 거미줄과 먼지로 뒤덮인 축사 구석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젖은 옷이 피부에 달라붙어 한기를 더했지만 지금은 추위보다 추격자들에 대한 공포가 더 컸다. 백구는 축사 입구에 엎드려 바깥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 녀석의 귀는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빗소리 속에 섞인 미세한 인기척을 걸러내고 있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에서 계약서를 꺼냈다. 젖은 손가락 끝에 닿는 종이의 질감이 서늘했다. 할머니의 이름 옆에 찍힌 도장은 너무나 선명했다. 그 옆 증인란에 적힌 최 이장의 이름과 김순경의 서명이 이 모든 범죄의 증거였다. 이것 때문에 할머니를 죽이고 우리까지 죽이려고. 분노가 공포를 잠시나마 덮었다. 지수는 주머니에서 젖은 휴대폰을 꺼내보았지만 전원은 들어오지 않았다. 외부와 연락할 수단이 끊겼다. 읍내 경찰서까지는 걸어서 3시간. 차를 타고 도로를 봉쇄한 놈들을 피해 산길로 간다면 날이 밝을 때까지 걸릴 것이다. 그때였다. 백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털이 곤두서고 이빨이 드러났다. 지수는 황급히 서류를 품에 숨기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낡은 축사의 나무 판자 틈새로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여기까지 쫓아왔어. 지수는 구석에 놓인 녹슨 쇠스랑을 집어들었다. 백구는 분 쪽이 아닌 축사 뒤쪽의 개구멍에 향해 지수를 밀었다. 도망치라는 신호였다. 지수는 백구의 뜻을 알아채고 뒷문 쪽으로 몸을 낮췄다. 하지만 문을 열려는 순간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장님, 발자국이 여기에서 끊겼습니다. 배수로 타고 넘어온 게 확실합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였다. 놈들은 냄새를 맡고 정확히 이곳을 찾아냈다. 지수는 숨을 멈추고 널판지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강 사장과 김 실장 그리고 덩치 큰 사내 2명이 쇠파이프를 든 채 축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빗줄기 사이로 놈들의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불! 질러. 최 이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차 안에 앉아 창문만 내린 채 명령을 내렸다. 안에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요. 나오면 때려잡고 안 나오면 다 죽겠지. 어차피 사고사로 처리하면 그만이야. 휘발유 뿌려. 지수의 눈이 커졌다. 놈들은 확인조차 하지 않고 태워 죽일 작정이었다. 강 사장이 트럭 짐칸에서 기름통을 꺼내 축사 벽에 뿌리기 시작했다. 매캐한 기름 냄새가 썩은 집 냄새와 섞여 코를 찔렀다. 백구야, 나가야 해. 지금 안 나가면 다 죽어. 지수는 쇠스랑을 꽉 쥐었다. 백구는 지수의 다리 사이를 파고들며 밖을 향해 짖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녀석은 알고 있었다. 지금 짖으면 위치가 발각되어 불이 붙기 전에 사냥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치. 라이터 켜는 소리가 들리더니 순식간에 화염이 축사 한쪽 벽을 집어삼켰다. 불길은 기름을 타고 무서운 속도로 번졌다. 낡은 목재 건물이 비명을 지르며 타오르기 시작했다. 열기가 지수의 얼굴을 덮쳤다. 연기가 폐를 찌르고 눈을 맵게 했다. 콜록, 콜록. 백구야. 지수는 뒷문을 발로 찼다. 작은 나무 문이 부서지며 열렸다. 밖은 매복한 놈들이 있을지 모르는 사지였지만 안은 확실한 지옥이었다. 지수가 밖으로 뛰쳐나가자마자 어둠 속에서 쇠파이프대 날아들었다. 나왔다! 잡아! 지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여 피했다. 쇠파이프가 허공을 가르며 윙 소리를 냈다. 박구가 어둠 속에서 튀어나와 쇠파이프를 든 사내의 손목을 물어뜯었다.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무기를 떨어뜨렸다. 이 독한 놈들이! 강 사장이 정육점 칼을 빼들고 달려들었다. 지수는 쇠스랑을 휘둘러 강 사장을 견제했다. 하지만 힘의 차이가 너무 컸다. 강 사장이 쇠스랑 자루를 잡고 거칠게 잡아당기자 지수는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품에 있던 서류 봉투가 치는 당 위로 떨어졌다. 찾았다 요놈. 강 사장이 비릿하게 웃으며 서류 봉투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순간 백구가 강 사장의 목덜미를 노리고 날아올랐다. 그러나 이번엔 강 사장도 대비하고 있었다. 그가 들고 있던 칼날이 백구의 옆구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붉은 피가 빗물에 섞여 흩뿌려졌다. 백구가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바닥에 굴렀다. 백구야. 지수가 백구에게 기어가려 했지만 김 실장이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다. 최 이장이 차에서 내려 우산을 쓰고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얼굴에 그어진 상처가 불빛을 받아 기괴하게 꿈틀거렸다.
끈질긴 것들, 결국 내 손에 죽을 운명이었던 거야. 최 이장이 바닥에 떨어진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는 내용물을 확인하더니 만족스러운 듯 주머니에 넣고는 엽총을 지수의 이마에 겨누었다. 할 말 있냐? 유언이라도 남겨봐. 지수는 엽총의 차가운 총구를 노려보았다. 죽음이 코앞에 닥쳤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해졌다. 그녀는 곁에서 피를 흘리며 헐떡이는 백구를 켰눈질로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은 아직 죽지 않았다. 당신은 끝났어. 뭐? 내가 읍내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 아니야. 난 처음부터 읍내가 아니라 방송국 PD님한테 가려고 했어. 이미 사본은 우체통에 넣었어. 당신이 날 죽이면 내일 아침 뉴스에 당신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올 거야. 최 이장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찰나의 망설임, 지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주머니에 숨겨두었던 흙 묻은 라이터를 꺼내 최 이장의 바지가랑이에 불을 붙였다. 기름이 튀어 묻어있던 그의 바지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다. 으악! 뜨거워! 꺼! 불 꺼! 최 이장이 총을 놓고 바닥을 구르며 비명을 질렀다. 김 실장과 강 사장이 당황하여 최 이장에게 달려들었다. 지수는 그 혼란을 틈타 백구를 부축해 일으켰다. 가자 맥구야, 숲으로 들어가야 해. 다친 백구가 절뚝거리며 일어섰다. 둘은 불타는 축사와 혼란에 빠진 놈들을 뒤로하고 칠흑 같은 숲속으로 몸을 던졌다. 뒤에서 최 이장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잡아! 전현들 놓치면 우리 다 죽어! 산을 다 태워서라도 잡아와!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피냄새와 탄냄새가 진동하는 숲. 지수와 백구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놈들의 추격은 이제 시작이었다. 숲의 어둠 속 나무 뒤에서 누군가 조용히 엽총의 놀이쇠를 당기는 소리가 들렸다. 최 이장의 패거리가 아닌 제3의 인물이었다. 그는 지수와 백구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 총구를 겨누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판이 커졌군. 총구가 번뜩였다. 지수와 백구의 등 뒤로 새로운 그림자가 덮쳐오고 있었다.